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강아지 구충제, 개똥쑥, 버섯, 흑고유단, 암치료에 효과가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동영상 뒤편에서 제가 개 구충제로 사용되는 펜벤다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펜벤다졸은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이라고 해서 세포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가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 몇 편 정도를 통해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폐암 사기 환자 조 티펜스 등이 펜벤다졸을 복용한 이후 암이 치료되었다는 일부 환자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요. 학술지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조 티펜스의 경우 펜벤다졸 복용할 당시 임상시험을 통해 다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타 약 40여의 사례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물론 임상시험을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한 보고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항암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서 향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시행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에서는 제가 내용을 보충했는데요. 부작용과 관련한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주로 개, 그리고 염소에서만 승인된 상태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파나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퓨마, 흑검 등에 대해서는 물음변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개는 구토, 그리고 같은 계열의 다른 약물들, 이게 이제 뭐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과 같은 사람에서 사용하는 구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간독성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펫MD라는 이 사이트에서는 설사, 식욕감퇴, 무기력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프라지퀀텔이나 덱사메타존과 같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약물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독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높은 안전력, 구토나 알러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독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미국 의학독성학회 2017년에 펜벤다졸 사용으로 인한 급성 간염 증례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논문으로 발표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학회에서 초록의 형태로 발표된 것 같습니다. 46세 만성 라임병, 피로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염소구충제 펜벤다졸을 10배 용량으로 복용한 이후에 2주 있다가 황달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요. 검사 결과 황달의 원인인 빌리루빈이 상승되어 있고 간효소 수치가 40 미만이 정상인데 529, 470으로 약 10배 이상 높아졌었다가 2일간 치료 후에 퇴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걸 좀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기타 약이나 치료, 각종 처치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즉,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한 환자의 치료 경험, 사례거든요. 과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썼는데요. 강아지 구충제, 개똥쑥, 버섯, 흑고이단 먹고 암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 된장 바르면 낫는다? 그리고 어떤 북한 출신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요법 중에 하나가 벌에 쏘이거나 다쳤을 때는 흙을 퍼먹으면 좋아진다는데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민간요법이죠. 그다음에 체했을 때 손 따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비타민C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리나, 홍삼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체력이 향상되나, 한약 먹으면 힘이 나냐, 커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냐, 비타민C 주사 맞으면 피로가 되냐, 이런 여러가지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질병, 경과 혹은 치료와 관련해서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개의 질병은 물론 불치외병이나 암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낫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서 이 특징을 self-limited disease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지는 병이죠. 그리고 이제 양약적 효과가 없는 물질을 먹더라도 일부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질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이제 한자로 그릇위, 가짜위라는 한자로 써서 위약 효과, 영어로는 플러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이건 뭐 플러시보 이펙트가 만약에 많은 수의 사람에서 나타나면 이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라는 요법이에요. 이번 그 사례 같으면 펜벤다졸, 구충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구충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B 등 다른 요인들이 치료 효과를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질병 치료 관련한 특징들을 배제하고 어떤 특정 치료법이 효과있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에서는 근거중심 진료도 있고요. 근거수준 피라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 밑에 보면 실험실 연구가 있습니다. 세포나 미생물 그리고 생물학적 분자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생명체가 아닌 거. 그래서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바로 윗단계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중요한데, 동물 실험에서, 동물 연구에서 아무리 효과가 뭐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위에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단계로 방금 그 사례와 같이 한 명의 사례, 환자 증례 보고가 있고요. 여러 명을 종합하면 환자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증례 보고나 환자군 연구도 우리 그 의학 학술지, 공식적인 학술지에서 심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는 환자 증례 보고나 환자군 연구도 아직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특정 치료 방법이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몇 환자의 경험이나 사례, 요것만 갖고는 그것이 바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포나 미생물, 생물학적 분자 등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뿐만이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 및 의학적 기전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라는 것은 하나의 그 새로운 신약만 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교 대상으로 기존의 치료약이라든지 아니면 가짜약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연히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든가 위약 효과라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들을 다 배제하기 목적으로 비교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두 그룹으로 나눌 때 무작위로 나이나 성별 여러 가지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두 그룹이 균등하게 큰 차이 없이 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무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데요, 참 오래 걸립니다. 신약의 임상시험 진행 단계 절차를 보면요, 보시는 대로 대략 뭐 15년까지도 걸립니다. 빠르면 뭐 5년, 뭐 10년 이내도 나오지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 예를 들어서 5,000개에서 10,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비임상시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니까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250개에서 10개 정도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임상시험이 1상, 2상, 3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계속 개수가 줄고 결국에 신약 판매 허가 신청을 했을 때 2상이나 3상에서 효과가 있다면 바로 1개 정도가, 즉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1개 정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신약 임상시험 개발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른쪽에 보면 비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실험실 및 동물 연구를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영상시험이란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약물의 반감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약물이 신약이 들어왔을 때 용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 그리고 이제 보통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상시험은 20명에서 약 100명 이내에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효능보다는 약물의 안전성이나 어느 정도 용량까지가 사람이 견딜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일상시험이고요. 이상시험부터 본격적으로 그 약물의 질병치료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대략 100명에서 1000명, 즉 기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상시험은 보다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개 수백 명에서 1000에서 약 3000명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죠. 그래서 효능이 확실하게 있고 안전하다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면 신약 판매 허가를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미국에서는 FDA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판이 되게 되면 이제 몇천만, 몇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일상 이상 삼상시험 때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안전성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등, 그리고 장기간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사상시험이란 거를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시판 후 조사라고 하죠. 이런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시험 진행 단계가 있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펜벤다졸뿐만이 아니라 개똥쑥, 버섯, 그리고 후코이단에 대해서 항암력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핵심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똥쑥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항암 효과가 1200배다 라고 해서 신문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암저널이라는 국제학술지에 개똥쑥의 어떤 특정 성분이 백혈병 세포에 투여했더니 암세포를 죽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인데요, 개똥쑥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근거수준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실험실 연구라는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과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느냐 보려면 몇 년 동안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과정을 겪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의사들이나 식약처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생명 위태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비용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개똥쑥의 항암력과 역시 방송에서 어떤 말기암 환자가 개똥쑥 먹고 암이 나왔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과관계가 개똥쑥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대개는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받다가 부작용이 있어 자위로 치료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개똥쑥 먹고 나중에 1개월 있다 보니까 암의 크기가 작아진 사례죠. 이 경우에는 이 개똥쑥이나 약초가 이 병을 낫게 했다기보다는 병원에서 받은 표준 치료로 인해 효과를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버섯의 항암 효과도 책도 많이 나오고 선전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죠. 우리 암센터 앞에도 버섯 이렇게 선전하는 가게들도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도요, 현재 적지 않은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항증식, 항암 예방 효과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극히 규모도 적고 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암 환자 치료 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떤 다른 항암 치료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인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후코이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에 존재하는 황산기와 다당류가 결합된 물질인데요. 이 역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항암이나 항염증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현재 임상시험도 충분한 임상시험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강아지 구충제, 웃잖아요. 강아지가 아니고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은 구충제로서 사람 대상으로 승인이 안 된 약품입니다. 일부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항암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고용량 복용 시 간독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부 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말기암이 치료되었다는 경험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아서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개똥쑥, 버섯류, 후코이담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동물에서 부작용이나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복용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개똥수, 버섯, 후코유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